본 프로그램은 56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방송으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56대 총학생회 선거 주간방송사 UBS.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총학생의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많으면 큰 총학생회가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작은 총학생회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저희가 상위 기관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단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학우들을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총학생회를 말하는 것이고, 운동장 구조에 따른 것은 학교가 지금 건물을 만든다고 운동장을 없앴습니다. 학교에서 없앴으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학생들이 뭘 해서 그렇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강의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없앤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 동문 회계사 선배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그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스마트 CAU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동이 가능하게끔 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낸 공약의 유독 학생들의 학생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약을 내건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많은 중앙대 학우 여러분께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자치 확대를 통해서 많은 중앙대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제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외부 유료 이용 요금 지원 등은 예산자치제 확대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예산자치제 확대는 학생회비의 몇 프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저희는 확대를 해서 학생회비의 몇 프로를 더 많이 지원해서 다양한 활동, 다양한 학내 모임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과학생회장 정치국제학과 학생회장을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목표가 저희가 45명 새내기들 모두와 1대1로 술 한잔을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42명에서 끝난 결과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중앙대학교 총학생회는 10,000명이 넘는 학우들이잖아요. 제가 그 학우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모든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전학대회, 학생총회라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아쉬웠던 게 제가 단과대 학생회장을 할 때는 단과대 운영위원회를 최소한 1시간 정도씩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과학생회장들이 수렴을 해서 모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했었는데 중앙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통 30분 정도 진행하고 가장 크게 중앙대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다양한 단위 그리고 정말 아래에 있는 단위들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과학생회장들까지는 총학생회가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학생총회를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학교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총회나 전학대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과학생회장들까지 포함되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참여했을 때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형식적인 학내 자치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흔적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할 때 인문사회계열 행정실과
선생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들을 잘 유지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답변 드리자면 저희는 무작정 학교랑 싸우는 그런 총학생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학교 측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갈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공간 문제라든지 수업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동의 문제 의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학교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저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학교 본부의 태도를 보면 학생총회 의결 사안이라든지 학생회가 내건 요구 사안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갈 그런 총학생회는 기존과 같이 학교 본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학생들에게 전달만 하는 그런 총학생회가 아니라 학우들의 뜻을 모으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저희 선거 공약이라든지 선거 운동 시에 유세 과정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학교 본부도 난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학생회 선거들을 보면 이런 문제에 아예 침묵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그냥 무조건 싸워서 따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던 그런 총학생회 선거의 역사들이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내서 학교에 학생들이 요구할 바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총학생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총회라는 게 사실은 중앙대학교의 학생회칙에 나와 있는 가장 최고 의결기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학생총회 최고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안들은 저는 간단하게 본부 측에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게 왜 되지 않는지 그리고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를 학교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학생총회가 성사된 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학생총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성사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사 이후에 학교에 학생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학생총회를 통해서 저희도 뜻을 모으도록 하겠고요. 이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학교에 그냥 이거 학생들이 이렇게 뜻을 모았으니까 해주십사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때까지 학교에 계속 찾아가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학생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학우 여러분들 학생 사회로의 그 무관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제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작가대 학생회 그리고 이제 과학생회 그 학생에서도 그런 학우들의 그런 관심을 뒷받침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학우 여러분들께서 그런 학생 사회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회 자체에서는 그런 학우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 생활 중에 있는 요구 사항들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리조차 많이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학우들의 그런 학생 사회의 무관심이 그 원인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학우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의 그런 활동에서 많은 좀 어떤 실망감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마스터키 선물이 이제 당선된다면 그런 무관심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발로 뛰어서 그런 무관심을 다시 관심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투쟁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 한 예로 들면 제가 마라톤 축제를 재작년에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가 대상은 전 중앙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원, 미아원 아주머니, 아버지들도 같이
같이 함께 뛸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하게 저희와 같은 중앙대를 구성하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외부 단체가 끼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그 문제를 학생, 그다음에 학교 측, 그다음에 외부 용역업체, 그다음에 민원, 방어, 어머니 같이 학내 구성원들끼리 용역업체는 별개겠죠, 일단. 근데 학내 구성원들끼리 함께 해결해 보는 시도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일단 뭐 청소, 지금 쉼터나 지금 이제 뭐 피복류 같은 거 일단 당장부터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저희 학생 대표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